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 소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중국 최고 심리상담 플랫폼 레몬심리가 알려주는 기분에 무너지는 이들을 위한 명쾌한 처방,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지은이는 레몬심리, 옮긴이는 박영란, 발행은 갤리온입니다. 본 영상은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흔한 일이다. 하지만 안 좋은 기분을 내 마음속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된다. 자신이 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럴 때는 지독한 후회가 이어진다. 나쁜 기분은 순간이지만 나쁜 기분 때문에 보여준 못난 태도는 나를 오래도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손해보는 순간들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저자는 감정관리를 배워야만 기분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기분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지만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 레몬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상담 플랫폼입니다. 심리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제공하여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자 박영란은 베이징 어헌대학교 중국어 영어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 교육 특수대학원의 국제중국어 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 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손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 계획은 뭐하러 세워? 어차피 금방 관둘 거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늘었다. 농담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 같이 자학하며 웃는 순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도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에서 그쳐도 되는 말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태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들인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아니 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러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에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늘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하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 욕하기, 문제 있으면 남 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의 일부일 뿐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당신의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끔은 그가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막말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친척 어른 중에 제 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자신의 성격을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어른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남의 성격에는 몹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격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한없이 너그러워진다. 버릇없고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약과인 편이다. 식당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하면서 착하게 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도 봤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낸다.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상처가 덧날수록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려서부터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던 Y는 입만 열었다면 막말을 쏟아냈다. 누구든 실수로 Y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그의 날선 분노를 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하는 개성이라고 생각했고 독설가라는 남들의 평가를 은근히 즐겼다. 그러다 갑자기 Y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그의 가시돋친 말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버럭 대든 것이다. 나한테 매일 욕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는 사소한 일에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잖아. 나도 더 이상 아빠가 욕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그 뒤로 지금까지 부자 사이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Y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었다. Y의 문제는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표출하는 일이 솔직하다고 믿는 점이었다. 하지만 솔직하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뿐 그는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가해자였다. 과격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기분을 절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굳이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은 날카로운 독소를 쏟아내는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침을 놓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자. 평소에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퇴근 후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언뜻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같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생에 열정이 결여되고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런 감정적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테지만 용기를 내보자.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말을 걸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도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할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실망스럽게 했는지 물어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되도록 자주 상기해야 한다. 가치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기호와 입장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의 평가 시스템을 단단히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친구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 보면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거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다. 친구를 이해하는 가치 판단에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자신에게 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친구한테 해주는 조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 그 조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임을 기억하자.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